하루 종일 천장만 보며 벽지를 붙이다 손을 베고 병원 갈 시간도 없어 피 묻은 채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집엔 걱정 대신 내 이름으로 돈을 뺏을 궁리만 하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죠. 정희는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현관문을 열었지만 집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그만 손이 굳어버리고 말았어요. 거실 소파에 거만하게 앉아있는 시어머니 순자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정희의 이름을 올리고 있었거든요. 응, 내일까지 넣어줄게. 이번엔 확실한 거라니까. 내 며느리 카드 현금 서비스로 뽑아서 200만 원 송금하면 돼. 걱정하지 마. 내가 언제 거짓말하는 거 봤어? 순자는 무엇이 그렇게 즐거운지 연신 벙글거리며 전화를 끊었어요. 정희는 가방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자신의 오른손을 내려다보았죠. 하얀 붕대 사이로 붉은 피가 조금씩 배어나오고 있었어요. 오늘 오전 도배 현장에서 날카로운 칼에 깊게 베었거든요. 병원에 갈 시간조차 아까워 약국에서 대충 밴드만 붙이고 먼지 구덩이 속에서 하루를 버텼던 정희였어요. 아, 마침 잘 왔다. 정희야, 카드 좀 줘봐. 지금 급하게 보낼 때가 있어. 순자는 정희의 다친 손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대뜸 손부터 내밀었어요. 정희는 지갑을 든 채 힘겹게 입을 뗐죠. 어머님, 200만 원이라니요? 그게 대체 무슨 돈인데요? 투자금이야, 투자금. 내 친구가 아주 귀한 사업을 소개해줬거든. 딱 3달만 묻어두면 3천만 원이 되어서 돌아온대. 이건 하늘이 주신 기회야. 어머님, 제발 좀요. 지난번에도 똑같은 말씀하시다가 2천만 원 날리셨잖아요. 그 돈 아직도 제가 갖고 있어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리자 순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험악하게 일그러졌어요. 날렸다고? 그건 운이 나빴던 거고 이번엔 완전히 다르다니까. 너는 어째 애가 그렇게 부정적이니? 시어머니가 잘해보겠다는데 토를 달아? 그래도 200만 원은 너무 커요. 이번 달 생활비도 벌써 바닥났단 말이에요. 생활비가 없으면 네가 내일 나가서 더 벌면 되지. 사지 멀쩡한데 왜 엄살이야? 내일 또 현장 나가면 돈 들어오잖아. 순자는 마치 정희를 돈 나오는 기계 취급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정희는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입술을 꽉 깨물었죠. 빨리 카드 안 줘? 이 자리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면 네가 책임질 거야? 순자가 억지로 정희의 손에서 지갑을 낚아채려 할 때 현관문이 열리며 신우이 지연이 요란하게 들어왔어요. 손에는 번쩍이는 명품 로고가 박힌 쇼핑백이 들려 있었죠. 엄마, 나왔어. 어머, 언니도 벌써 왔네. 지연은 새 가방을 높이 들어 보이며 정희 앞에서 보란 듯이 흔들어댔어요. 이것 좀 봐, 엄마. 오늘 백화점에서 새로 나온 신상이야. 300만 원이나 줬다니까? 너무 예쁘지? 300만 원요? 아가씨, 지금 제정신이에요? 정희의 비명 섞인 목소리에 지연은 눈을 치켜뜨며 가방을 소파에 툭 던졌어요. 언니,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요? 12달 할부로 하면 한 달에 25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언니한테 그 정도는 껌값 아니에요? 제 카드로요? 아가씨 카드 놔두고 왜 자꾸 제 카드를 써요? 내 카드는 이미 한도 초과됐어요. 언니는 신용 등급 좋잖아요. 뼈 빠지게 일하는데 그 정도 여유도 없어요? 진짜 치사하게 굴 거예요? 지연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짜증을 냈어요. 정희는 머리가 어지러워 소파 끝을 잡고 간신히 버텼죠. 제 카드도 이미 500만 원 넘게 긁혀 있어요. 더 이상은 한도가 안 나와요. 그럼 현금 서비스라도 받으면 되죠. 요즘 급전 대출 얼마나 잘 나오는데. 언니 도배 일당이 하루에 20만 원은 되잖아요. 며칠만 더 고생하면 금방 갚겠네. 지연은 아무렇지도 않게
냉장고를 열어 맥주를 꺼내 마셨어요. 정희는 피가 맺힌 붕대 감긴 손을 들어 올리며 호소했죠. 저도 사람이에요. 하루 종일 천장 보고 도배하면 온몸이 부서질 것 같아요. 손은 이렇게 베어서 퉁퉁 부었는데 어떻게 일을 더 해요? 아프긴 뭐가 아파요? 언니 나이 45이면 아직 소도 때려잡을 나이예요. 유난 좀 떨지 마요. 지연의 무심한 말에 순자까지 거들고 나섰어요. 그만 징징대고 저녁이나 차려. 우리 딸 배고프다잖니. 빨랑빨랑 움직여. 어머님, 저 정말 손이 아파서 칼질을 못하겠어요. 오늘은 시켜 먹거나 각자 해결하면 안 될까요? 손가락 좀 베인 거 가지고 유세는. 왼손은 멀쩡하잖아. 왼손으로 대충 라면이라도 끓여오든가. 시어머니랑 시누이를 굶겨 죽일 작정이야? 순자의 닭달에 정희는 결국 눈물을 삼키며 부엌으로 향했어요. 라면 봉지를 뜯으려 힘을 줄 때마다 상처가 벌어져 붕대가 순식간에 붉게 젖어들었죠. 아픔보다 더 무서운 건 이 집구석에 희망이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남편 이성우가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들어왔어요. 여보, 이제 와요? 당신 오늘 현장 나갔다면서 왜 이 모양이에요? 아, 인맥 관리하느라 좀 마셨어. 내일 나가면 되잖아, 내일. 성우는 소파에 대자로 뻗으며 귀찮다는 듯 손을 저었어요. 정희는 폭발하기 직전의 감정을 억누르며 물었죠. 인맥 관리? 당신 일주일에 이틀도 안 나가잖아. 술값은 대체 어디서 나서 매일 마시는 거야? 엄마가 용돈 좀 주더라고. 야, 내가 뭐 놀고 싶어서 노냐? 나중에 큰 공사 하나 따오면 다 보상해 줄게. 시끄러우니까 잠이나 자자. 성우는 그대로 코를 골며 잠들었고 정희는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관리비 고지서를 발견했어요. 연체 3개월? 누적 금액이 180만 원? 분명 순자가 관리비는 자기가 낸다고 큰 소리 쳤는데 전부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서랍을 뒤져보니 전기세, 수도세, 심지어 인터넷 요금까지 줄줄이 독촉장이 날아와 있었죠. 더 충격적인 건 그 밑에 깔린 은행 통지서였어요. 시어머니 명의의 집이 이미 담보대출 한도를 초과해 압류 직전이라는 통보였죠. 집까지 담보로 잡혔다고? 대체 이 돈들이 다 어디로 간 거야? 정희는 자신의 지갑에서 카드 5장을 꺼내 펼쳐놓았어요. 시어머니의 근거 없는 투자, 시누이의 사치스러운 명품, 남편의 유흥비. 이 모든 지옥 같은 지출이 정이라는 이름 하나에 묶여 돌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때 물을 마시러 나온 순자가 차갑게 쏘아붙였어요. 아직도 안 자고 뭐해? 너 설마 내 서랍 뒤진 거니? 어머님, 이 고지서들 다 뭐예요? 집 담보대출은 또 언제 받으신 거고요? 저 몰래 저를 어디까지 이용하신 거예요? 이용이라니 말이 짧다. 네가 벌어오는 돈이 시원치 않으니까. 내가 재테크 좀 해보려다 그렇게 된 거지. 그게 다 우리 가족 잘 살자고 한 일 아니야? 600만 원이에요. 이번 달 제 카드로 나갈 돈만 600이라고요. 제 월급은 400인데 이걸 어떻게 감당해요? 그럼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일을 더 해. 주말에도 현장 나가면 되잖아. 젊은 애가 왜 그렇게 게을러? 순자는 미안한 기색은커녕 오히려 정희의 어깨를 툭툭 치며 비릿한 웃음을 지었어요. 정희야, 솔직히 말해서 이 집구석 너 없으면 안 돌아가는 거 알지? 너밖에 없어. 그러니까 군말 말고 가서 돈이나 더 벌어와. 알겠니? 방으로 들어가는 순자의 뒷모습을 보며 정희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어요. 10년 동안 쌓아온 인내심이 거대한 균열을 일으키며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요, 어머님. 저밖에 없죠. 제가 없으면 이 집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보여드릴게요.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저녁이었어요. 정희는 온종일 천장을 올려다보며 도배지를 붙이느라 목이며 어깨가 끊어질 듯 아팠죠. 먼지투성이가 된 작업복도 갈아입지 못한 채 거실로 들어서는데 시어머니 순자가 기다렸다는 듯 서류 한 장을 정희 앞에 내밀었어요. 정희야, 이것 좀 봐라.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순자는 눈을 번뜩이며 볼펜까지 들이밀었어요. 정희는 쑤시는 허리를 짚으며 서류를 받아들었죠. 어머님, 이게 또 뭔데요? 어제 그렇게 싸우고도 또 돈 이야기예요? 투자 동의서야. 그냥 밑에 서명만 하면 돼. 아주 간단한 거야. 너는 손가락만 까딱하면 우리 집안 팔자가 피는 거라니까. 순자는 마치 금덩어리라도 발견한 사람처럼 환하게 웃었죠. 정희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겨보기 시작했어요. 세 장으로 된 서류였는데 첫 장에는 화려한 수익률이 적혀 있었지만 마지막 장으로 갈수록 정희의 안색은 창백하게 변해갔어요. 어머님, 이거 투자 동의서가 아니잖아요. 보증서잖아요. 그것도 제 이름으로 된 단독 보증서요. 정희의 목소리가 거실을 울리자 순자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혀를 찼어요. 보증이면 어때서 그러니? 어차피 석 달만 있으면 원금의 이자까지 싹 들어올 텐데. 이건 그냥 형식상 필요한 절차라니까. 형식이요? 여기 보니까 3천만 원 투자에 제가 모든 책임을 지는 단독 보증인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형식이에요? 돈 못 받으면 제가 3천만 원을 다 갚아야 한다고요. 정희가 서류를 바닥에 내팽개치며 단호하게 말하자 방에서 과자를 먹으며 나오던 시누이 지연이 끼어들었어요. 아이고, 올케 언니. 뭘 그렇게 빡빡하게 굴어요? 우리 엄마가 투자 한두 번 해보는 사람이야? 이번엔 진짜라니까요. 아가씨는 입 다물어요. 작년에 어머님이 5천만 원 날렸을 때도 아가씨가 옆에서 부추겼잖아요. 그 돈 갚느라 내가 밤낮으로 현장 뛰는 거 안 보여요? 정희의 분노 섞인 외침에도 지연은 오히려 어깨를 으쓱하며 껌을 쩍쩍 씹어댔죠. 그건 그때고 이번엔 확실한 정보라니까요. 그리고 언니 솔직히 말해서 언니 말고 우리 집에 보증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엄마랑 나 그리고 오빠까지 다 신용불량자인데. 그 말에 정희는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신용불량요? 아가씨,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언제부터요? 아, 작년인가? 언니 몰래 카드 돌려막기 하다가 한꺼번에 터졌지 뭐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집안에서 이름 깨끗한 사람은 언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언니가 총대를 매줘야지, 안 그래요? 지연은 마치 훈장이라도 단 사람처럼 당당하게 말했어요. 정희는 기가 막혀 순자를 쳐다봤죠. 순자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 나랑 네 남편 지연이까지 셋 다 은행 거래도 못한다. 그래서 네 이름이 필요한 거야. 네가 이 집 식구면 군소리 말고 서명해야지. 어디서 눈을 부릅떠? 절대 안 돼요. 제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저 죽어도 못해요. 정희가 서류를 밀어내자 순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악마처럼 변했어요. 순자는 천천히 다가와 정희의 귓가에 낮은 목소리로 의조렸죠. 정희야, 너 네 딸 지우 생각 안 하니? 2학년이면 한창 예민할 때잖아. 정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지우가 왜요? 지우 이야기가 여기서 왜 나와요? 지우 학원비며 급식비 전부 네 명의 카드로 나가고 있지? 만약 네가 우리 집 말 안 듣고 버티다가 쫓겨나면 지우는 어떻게 될까? 너 혼자 그 애 데리고 길바닥에서 잘 수 있겠어?
순자는 정희의 유일한 약점인 자식을 붙잡고 비열하게 가스라이팅을 시작했어요. 지우 고등학교도 가야 하고 대학도 가야 하잖아. 이혼하면 네 혼자 일당 벌어서 애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애 인생 망치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서명해. 이건 너를 위해서도 최선의 선택이야. 순자의 위협적인 눈빛에 정희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이 지옥 같은 집구석에서 지우를 지키기 위해선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죠. 정희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순자가 건넨 볼펜을 잡았어요. 어머님 정말 이번이 마지막인 거죠? 이번만 하면 다시는 돈 이야기 안 하시는 거죠? 그럼 내가 약속하마. 이번만 잘 되면 너 일 안 나가게 해줄게. 얼른 써라. 순자의 독촉에 정희는 결국 서류 맨 아래에 자신의 이름을 써내려갔어요. 김정희. 그 세 글자가 마치 자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처럼 느껴졌죠. 서명이 끝나자마자 순자는 기다렸다는 듯 서류를 낚아채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지연은 옆에서 역시 올케 언니가 최고야라고 말했죠. 하지만 비극은 이틀 뒤에 바로 터졌어요. 정희가 은행 앱을 확인하는데 자신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2천만 원이 순식간에 빠져나간 거예요. 이게 뭐야? 2천만 원이 왜 갑자기? 정희는 사색이 되어 거실로 뛰어나갔어요. 순자는 TV를 보며 여유롭게 과일을 깎고 있었죠. 어머님, 제 통장에서 2천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 그거. 투자하기 전에 급한 빚부터 좀 껐다. 채권자들이 하도 집으로 찾아온다고 난리를 쳐서 말이야. 순자는 사과 하나를 베어 물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정희는 머릿속이 하얘졌죠. 그럼 투자금은요? 3천만 원 투자해서 팔자 고친다면서요. 투자는 1,000만 원만 해도 충분해. 나머지는 급한 불 끄는 데 쓰는 게 맞지. 네가 돈의 우선순위를 몰라서 그러는구나. 어머님, 이건 사기잖아요. 처음부터 저 속이신 거잖아요. 정희가 울부짖자 순자는 리모컨을 바닥에 쾅 내려치며 소리를 질렀어요. 사기라니. 시어머니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가족끼리 돈 좀 융통해서 쓴 게 무슨 사기야? 너 자꾸 이런 식으로 버릇없게 굴면 지우고 뭐고 다 끝인 줄 알아. 정희는 바들바들 떨며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투자 계약서에 적혀 있던 상대방의 이름을 검색해 보았죠. 투자 전문가라던 강민수라는 이름을 치자마자 충격적인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수백억대 투자 사기로 이미 구속 기소되었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습 사기꾼이었죠. 더 소름 끼치는 건 그를 고소한 명단 중에 박순자라는 이름이 이미 올라와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세상에, 어머님은 이미 사기를 당했던 사람한테 내 이름까지 팔아서 돈을 또 갖다 바친 거야? 정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고 구역질이 났어요. 시어머니는 자신이 살기 위해 며느리를 지옥 구덩이로 밀어 넣은 것이었죠. 10년 동안 가족이라 믿고 희생했던 정희의 가슴 속에서 차가운 분노가 들끓기 시작했어요. 좋아요, 어머님. 당신들이 나를 사람으로 안 본다면 나도 더 이상 사람 대접 안 해줄게요. 이 집구석 내 손으로 직접 무너뜨려 주겠어. 정희는 눈물을 닦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이제는 방어할 때가 아니라 공격할 때였으니까요. 일주일 뒤 정희는 먼지가 자욱한 도배 현장에서 사다리에 올라타 있었어요. 그때 요란하게 울리는 휴대폰 진동에 서둘러 내려와 전화를 받았죠. 낯선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김정혜 씨 맞습니까? 여기는 서울중앙저축은행 채권관리팀입니다. 차갑고 기계적인 목소리가 수신기를 타고 흘러나왔어요.
정희는 불길한 예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채권관리팀요? 무슨 일이신데요? 저 대출 받은 적 없는데요. 본인이 직접 빌린 건 아니지만 박순자 씨 보증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현재 원금 3천만 원에 연체이자 450만 원까지 합쳐서 총 3,450만 원입니다. 당장 오늘까지 전액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 들어갑니다. 네, 제가 보증 선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무슨 이자가 벌써 그렇게 붙어요? 상환이라니요? 정희의 목소리가 경악으로 떨렸지만 상대방은 서류 넘기는 소리만 내며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박순자 씨는 이미 3개월 전부터 원금과 이자를 한 푼도 안 낸 연체 상태였습니다. 이번에 김정혜 씨가 추가 보증인으로 등록되면서 정혜 씨가 주 채무자와 똑같은 독촉 대상이 되신 겁니다. 모르고 서명하셨습니까? 3개월 전부터 연체였다고요? 세상에. 어머님이 나한테 연체 중인 빚을 보증 세운 거라고? 정희는 휴대폰을 쥔 채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집으로 달려간 정희는 거실 소파에 드러누워 홈쇼핑을 보던 순자에게 소리를 질렀죠. 어머님, 방금 은행에서 전화 왔어요. 3,400만 원 당장 안 갚으면 저 신용불량자 된다고요. 어머님 이미 3달 전부터 연체 중이셨다면서요. 순자는 귀찮다는 듯 고개만 까딱하며 리모컨을 조작했어요. 전화 왔어? 그럼 안 받으면 되지. 뭘 그렇게 유난을 떨어. 걔들 원래 협박하는 게 일이야. 안 받으면 끝이에요? 제 신용이 다 망가지고 압류가 들어온다는데. 어머님이 저 속이신 거잖아요. 이미 망가진 빚에 저를 보증인으로 밀어넣은 거냐고요. 속이긴 뭘 속여. 나도 곧 갚으려고 했지. 근데 일이 좀 꼬인 것뿐이야. 그리고 보증을 섰으면 네가 책임을 져야지. 왜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순자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눈을 부릅떴어요. 정희는 기가 막혀 헛웃음이 터졌죠. 어머님 빚을 왜 제가 책임져요? 어머님이 투자하신다면서요. 2천만 원은 빚 갚는 데 쓰고 남은 건 사기꾼한테 갖다 바치고 이제 와서 저보고 다 갚으라고요? 아이고 시끄러워. 말이 많으면 나가서 일이나 더 해. 현장 하루 더 뛰면 돈 나올 거 아니야? 어디서 시어머니 가르치려 들어? 순자는 볼륨을 최대치로 높여 정희의 목소리를 덮어버렸어요. 그날 오후부터는 아예 지옥이 시작되었죠. 캐피탈, 저축은행, 사채업자까지 번갈아가며 정희의 휴대폰을 울려댔어요. 심지어 저녁 무렵에는 험악하게 생긴 남자 둘이 집 초인종을 부술듯이 눌러댔죠. 박순자, 돈 안 갚고 어디 숨었어? 당장 나와. 정희가 사색이 되어 문을 열자 시뻘겋게 달아오른 남자가 정희의 앞을 가로막았어요. 그때 방에서 얼굴만 쏙 내민 시누이 지연이 정희를 가리키며 외쳤죠. 아저씨들, 저기 있는 여자가 이 집 며느리 김정희예요. 보증 선 사람 저 여자니까 저 여자한테 따지세요. 저는 아무 상관없는 딸이라니까요. 지연은 비겁하게 정희를 방패막이로 내세우고는 방문을 걸어 잠갔어요. 정희는 꼼짝없이 현관에서 낯선 남자들에게 멱살이 잡힐 듯한 위협을 당하며 1시간 넘게 시달려야 했죠. 밤늦게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들어온 남편 성호는 정희의 눈물 섞인 호소를 듣고도 코웃음만 쳤어요. 당신 어디 있었어? 채권자들이 집까지 찾아와서 나를 끌고 가려고 했다고. 당신 엄마 빚인데 왜 나만 당해야 해? 아, 시끄러워 죽겠네. 내가 뭐 어쩌라고. 우리 엄마 일은 엄마가 알아서 하겠지. 나는 몰라. 당신이 가족이야? 어떻게 남의 일 보든 말해. 당신 요즘 밤마다 누구 만나고 다니는 거야? 여자 생긴 거 아니야? 정희의 날카로운 질문에
성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어요. 하지만 이내 목소리를 높여 정의를 몰아세웠죠. 뭐, 여자? 너 지금 누구 인생 망치려고 작정했어? 친구 누나랑 잠깐 일 얘기 좀 한 거 가지고 어디서 바람 타령이야? 친구 누나랑 팔짱 끼고 다니는 게 일 얘기야? 현장에서 당신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고. 아, 너나 똑바로 해. 돈이나 많이 벌어오란 말이야. 네가 돈을 괴짝으로 벌어왔으면 내가 밖으로 돌겠어? 다 네가 무능해서 집구석 분위기가 이 모양인 거야. 성호는 오히려 정의 탓을 하며 안방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다음 날 아침 부엌에서 마주친 순자는 정의에게 물 한 잔을 건네기는커녕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정의야, 어제 채권자들 잘 쫓아냈지? 보니까 너 아주 깡다구가 좋더라. 앞으로도 그렇게 네가 다 막아. 어머님, 저 정말 못 버티겠어요. 성호 씨 바람 피우는 것 같은데 제가 어디까지 참아야 해요? 이 집 식구들은 저를 사람으로 보긴 하는 거예요? 바람, 그게 지금 중요하니? 지금 집이 넘어가게 생겼는데 고작 여자 문제로 징징대? 보증 문제부터 해결해. 돈만 해결되면 성호도 돌아오겠지. 며느리는 자고로 집안의 방패가 되어야 하는 법이야. 순자는 정의의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갔어요. 정의는 그제야 깨달았죠. 이 집구석에서 정의는 가족도 며느리도 아니었어요. 그저 쏟아지는 화살을 대신 맞아주는 방패이자 돈을 찍어내는 기계일 뿐이었던 거죠. 정의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순자의 뒷모습을 노려보았어요. 방패라고요? 좋아요. 제가 방패 노릇을 그만두면 이 집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드릴게요. 정의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지갑 속에 있던 모든 신용카드를 가위로 하나하나 잘라버리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생각하면서요. 주말 오후 정의는 쉬고 싶었지만 시어머니의 강요에 못 이겨 친척 모임에 끌려갔어요. 이모, 고모의 사촌들까지 북적이는 자리였죠. 정의는 오전에 먼지 구덩이 현장에서 일하다 온 터라 손톱 밑이 거칠었지만 애써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 정의 왔네. 도배일이 그렇게 고되다더니 얼굴이 반쪽이 됐어. 친척들이 한마디씩 던지는 인사를 받으며 정의가 자리에 앉자마자 순자가 기다렸다는 듯 입을 열었어요. 말도 마. 우리 며느리가 이번에 큰일 하나 했잖니. 내 보증을 3천만 원이나 섰는데 은행에서도 우리 며느리 이름 석자면 다 통과래. 아주 대단해. 순자의 자랑 섞인 비아냥에 친척들의 시선이 일제히 정의에게 꽂혔어요. 정의는 수치심에 얼굴이 확 달아올랐죠. 어머, 보증을 섰어? 3천만 원이나? 도배 일당 받아가지고 그걸 언제 다 갚으려고? 그러게 말이야. 하루에 20만 원 받아봐야 한 달에 600인데 자기 먹고 자고 하면 반년은 꼬박 벽지만 발라야겠지? 그래도 우리 정의가 힘이 좋아서 금방 갚을 거야. 그치? 순자는 껄껄 웃으며 정의의 어깨를 툭툭 쳤어요. 친척들도 덩달아 비웃음을 섞어가며 맞장구를 쳤죠. 정의는 주먹을 불끈 쥐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여기서 하실 말씀은 아니잖아요. 왜? 가족끼리 못할 말이 어디 있어? 며느리가 시댁 위기에 몸 던지는 게 당연한 도리지. 안 그래?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저도 제 생각이 있고 제 인생이 있다고요. 정의가 참다 못해 목소리를 높이자 순식간에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순자는 눈을 부라리며 찻잔을 탁 내려놓았죠. 인생? 시집 온 여자가 무슨 놈의 인생을 따로 찾아? 시댁이 잘 되는 게 네 인생이고 팔자야. 어디서 어른들 앞에서 인생 타령이야? 정의는 더 이상 그 지옥 같은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어요.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가방을 챙겨 일어나는 정희의 뒤통수에 순자가 소리를 질러댔어요. 가긴 어딜까? 집 가서 상이나 차려놔. 우리 친척들 다 가서 술 한잔할 거니까 안주까지 싹 준비해 놓으라고. 정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차가운 바람을 맞으니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하지만 정희의 시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 먼지가루를 뒤집었으며 현장에서 벽지를 바르고 있는데 지연에게 전화가 왔어요. 올케 언니, 어디에요? 나 지금 백화점인데 카드가 한도 초과라고 뜨네. 언니가 지금 빨리 와서 결제 좀 해줘요. 아가씨, 저 지금 현장이에요. 일하는 중에 거길 어떻게 가요? 아니, 카드 주인이 와야 결제가 되죠. 내가 지금 300만 원짜리 가방 결제하려는데 딱 하나 남았단 말이에요. 이거 놓치면 나 죽어요. 제 카드 한도 지난번에 다 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돈 없어요. 정희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지연은 짜증스럽게 혀를 찼어요. 아이고, 진짜 융통성 없긴. 그럼 현금 서비스라도 받아오면 되잖아요. 언니 이름으로 대출 잘 나온다면서요? 이 가방은 투자야, 투자. 내가 이거 들고 좋은 남자 만나야 언니 고생도 끝나잖아요. 요샌 명품 재테크도 하는데 몰라요? 아가씨 가방 사주려고 빚까지 내라고요? 전 못해요. 끊으세요. 정희가 전화를 끊어버리자 10분 뒤 다시 벨이 울렸어요. 이번엔 지연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언니, 진짜 이럴 거예요? 그까짓 벽지 바르는 일이 내 가방보다 중요해요? 언니가 시댁 식구들한테 이렇게 야박하게 굴면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해요? 협박조로 전화를 끊은 지연 때문에 정희는 가슴이 떨려 도저히 일을 계속할 수 없었어요. 오후 늦게 잠시 쉬려는데 이번엔 모르는 번호로 문자 한 통이 날아왔죠. 남편 외도 증거 있습니다. 사진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 정희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자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아, 김정혜 씨? 이성호 씨 아내분 맞으시죠? 우연히 다른 건 조사하다가 확보된 사진이 있는데 이건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사진 보낼 테니 확인해 보세요. 곧이어 전송된 사진들. 사진 속에는 남편 성호가 젊은 여자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성호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미소를 지으며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있었죠. 거짓말이야. 아니야, 이건 합성이야. 정희는 중얼거렸지만 눈은 사진에서 떼지 못했어요. 10년 동안 현장에서 손이 발이 되도록 구르며 뒷바라지한 결과가 고작 남편의 외도와 시댁의 사기라니. 정희는 빈집 안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어요. 옆집에서 벽지 찢어지는 찌직, 찌익 소리가 들려왔죠. 마치 정희의 낡은 인생이 갈갈이 찢겨나가는 소리 같았어요. 저녁 8시쯤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온 순자가 거실에 가방을 던지며 소리쳤어요. 아, 너 밥도 안 해놓고 방에서 뭐해? 정희는 대답 없이 방에서 걸어 나왔어요. 눈이 퀭한 정희를 보고도 순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돈 이야기를 꺼냈죠. 잘 나왔다. 이번에 진짜 대박 투자처가 생겼어. 2천만 원만 넣으면 2달 뒤에 4천이 된대. 너 이름으로 대출 한 번만 더 받자. 너 아직 신용점수 괜찮잖아. 그치? 순자는 기대에 찬 눈으로 정희를 바라봤어요. 정희는 그 비열한 눈빛을 빤히 응시하며 입을 꾹 다물었죠. 왜 대답이 없어? 벙어리야? 너 지금 시어머니가 말하는데 무시하는 거니? 어머님. 정희가 처음으로 감정 없는 목소리로 순자를 불렀어요. 왜? 대출 받아주겠다고?
저 방으로 들어갈게요. 앞으로 제 몸에 손대지 마세요. 정희는 순자를 그대로 지나쳐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어요. 순자가 밖에서 문을 발로 차며 이게 미쳤나? 어디서 문을 잠가? 하고 고함을 질러댔지만 정희는 침대에 누워 휴대폰 속 성우의 외도 사진을 다시 띄웠어요. 나는 이 사람들에게 뭐였을까? 차디찬 방 안에서 정희는 결심했어요. 10년의 인내를 끝내고 이제 이들이 가진 모든 것을 앗아갈 가장 잔혹한 복수를 시작하기로요. 그날 밤 정희는 단 한 번도 시댁 식구들을 위해 부엌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새벽 4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정희는 홀로 눈을 떴어요. 옆에서 술 냄새를 풍기며 코를 골고 자는 남편 성우의 얼굴을 보니 구역질이 올라왔죠. 정희는 조심스럽게 방을 빠져나와 거실 식탁에 노트북을 폈어요. 이제는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니라 차갑게 전쟁을 준비할 때였거든요.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은행 앱에 접속했어요. 10년 세월 동안 시댁 식구들 뒷바라지하며 만들었던 계좌가 무려 12개나 됐어요. 주거래 통장부터 비상금 통장까지 하나하나 열어보던 정희는 그만 헛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세상에, 이 집구석이 통째로 내 피 같은 돈으로 굴러가고 있었네. 정희는 엑셀 파일을 열어 모든 지출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는 물론이고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휴대폰 요금에 무제한 인터넷까지 전부 정희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되고 있었죠. 정희의 월급 400만 원은 통장에 찍히기가 무섭게 시댁의 고정 지출로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한 달 고정 지출만 250인데 내 월급이 400이야. 그럼 나는 지난 10년 동안 뭘 먹고 산 거지? 정희는 카드 명세서를 낱낱이 파헤쳤어요. 순자의 근거 없는 투자금, 송금 내역, 지연이 백화점에서 긁어댄 명품 할부금, 그리고 남편 성우가 밤마다 유흥업소에서 뿌리고 다닌 술값까지. 작년 한 해 동안 정희의 이름으로 나간 돈만 7천만 원이 넘었죠. 정희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결코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대신 차갑게 숫자들을 적어 내려갔죠.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비상금 통장 하나를 발견했어요. 2년 전 순자가 사업에 실패해 죽는 소리를 하길래 빚 갚으라고 건네줬던 통장이었죠. 분명 600만 원을 채워 넣어줬는데 잔액은 고작 200만 원 뿐이었어요. 어머님이 빚 갚는 척하면서 야금야금 400만 원을 다시 빼가셨구나. 정말 대단하시네. 정희는 휴대폰을 켜서 순자와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를 훑기 시작했어요. 정희야, 카드 좀 보내봐라. 급하다. 오늘 내 친구 계좌로 100만 원만 싸라. 네 이름으로 통장 하나 더 뚫어라. 같은 갈취에 가까운 대화들을 하나하나 캡처했죠. 손가락이 마비될 정도로 스크린샷을 찍으며 증거를 수집했어요. 순자가 투자 사기를 모의하던 통화 녹음 파일도 찾아냈어요. 이번 투자는 100%야. 며느리 이름으로 대출받으면 되니까 걱정 말라고. 속삭이는 순자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정희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죠. 정희는 그 파일의 이름을 박순자 투자 사기 증거라고 저장했어요. 다음은 남편 성우의 차례였죠. 탐정이 보내온 상간녀와의 모텔 출입 사진과 성우의 휴대폰에서 몰래 캡처해둔 음란한 대화들을 모았어요. 우리 와이프는 일밖에 모르는 곰탱이라 눈치도 못 채 오늘 밤에 모텔 예약해둘게라는 문구들을 보며 정희는 파일명을 이성우 외도 증거로 분류해 USB에 담았어요. 이 정도면 법원에서도 할 말이 없겠지. 당신들 전부 길바닥으로 나앉을 준비나 해. 새벽 6시 정희는 10년 동안 도배 현장에서 쌓아온 인맥을 동원하기 시작했어요.
주요 거래처 사장님들에게 일일이 문자를 돌렸죠. 사장님, 저 다음 달부터 팀 짜서 독립합니다. 단독 계약 가능할까요? 라는 문자에 답장이 쏟아졌어요. 정혜 씨 실력이면 우리가 고맙죠. 중간 마진 없이 정혜 씨랑 직접 일하면 훨씬 좋죠라는 확답을 받아내자 정희의 입가에 얇은 미소가 번졌어요. 독립하면 한 달에 600만 원은 거뜬하겠어. 이제 시댁에 갖다 바칠 돈은 단 한 푼도 없다. 정희는 노트에 최종 계획을 적었어요. 1단계 모든 자동이체 해지, 2단계 모든 신용카드 정지 및 해지, 3단계 가출 및 독립 작업 착수, 4단계 이혼 및 손해배상 소송 제기. 7시가 되자 거실에서 순자의 하품 소리가 들려왔어요. 순자는 부스스한 머리로 부엌에 나오더니 당연하다는 듯 명령했죠. 벌써 일어났니? 배고프다. 빨리 국 끓이고 밥 해라. 지연이도 곧 일어날 거야. 싫어요. 오늘부터 이 집 밥 안 할 거예요. 정희는 노트북을 챙기며 무미건조하게 대답했어요. 순자는 귀를 의심하며 눈을 부라렸죠. 뭐라고? 밥을 안 해? 그럼 우리는 뭘 먹으라고? 편의점 가서 사드시든가 굶으시든가 알아서 하세요. 저 이제 바빠서 아침 일찍 나가야 하거든요. 일이 그렇게 바빠? 도배쟁이가 바빠봐야 얼마나 바쁘다고 유세야. 야, 그것보다 어제 말한 투자금 대출은 알아봤어? 오늘까지 입금해야 한다니까. 순자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정희의 팔을 붙잡았어요. 정희는 그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차갑게 쏘아붙였죠. 대출 안 받아요. 그리고 제 이름으로 된 카드는 오늘부로 다 정지시켰으니까 그렇게 아세요. 뭐? 정지?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너 미쳤어? 아니요. 이제야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저 나갑니다. 저녁도 사드세요. 정희는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뒤에서 순자가 야. 김정희, 너 당장 안 들어와. 하고 소리를 질렀지만 정희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차에 올라탔죠. 백미러 속에서 팔짱을 끼고 씩씩거리는 순자의 모습이 아주 작아질 때까지 정희는 가속 페달을 밟았어요. 가방 속 USB에는 10년간의 피눈물이 섞인 증거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참는 며느리 김정희는 죽었어요. 이제는 시댁이라는 거대한 거머리들을 하나씩 떼어내 말려 죽일 일만 남았을 뿐이었죠. 그날 오전 10시 정희는 먼지 묻은 작업복 대신 깔끔한 옷을 입고 주거래 은행 창구에 앉아 있었어요. 창구 직원은 정희가 내민 서류와 신분증을 번갈아 보더니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죠. 고객님, 지금 들고 계신 신용카드 5장을 전부 해지하시겠다고요? 해지하시면 포인트도 소멸하고 복구가 불가능한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네, 단 한 장도 남기지 말고 전부 해지해 주세요. 그리고 이 계좌들에 연결된 모든 자동이체도 오늘부로 싹 다 끊어주세요. 정희의 대답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했어요. 직원이 가위를 들어 카드를 자르기 시작했어요. 싹둑 싹둑 플라스틱 조각이 반으로 갈라지는 소리가 마치 정희의 목을 조르던 사슬이 끊어지는 소리처럼 시원하게 들려왔죠. 자동이체 항목이 꽤 많으시네요. 아파트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에 휴대폰 요금이 3대나 연결되어 있고 각종 보험료랑 인터넷 요금까지요. 이걸 다 해지하면 당장 오늘부터 납부 주체가 없어지는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상관없어요. 제 명의로 되어 있지만 제가 사는 집이 아니거든요. 그동안 제가 낼 이유가 없는 돈들을 10년이나 냈을 뿐이에요. 지금 당장 처리해 주세요. 정희는 차분하게 서류에 서명을 마쳤어요. 단 30분 만에 10년 동안 정희의 고열을 짜내던 시댁의 돈줄이 다
단번에 끊겨버렸죠. 은행 문을 나서는 정희의 입가엔 서늘한 미소가 번졌어요. 이제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될 거야. 당신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돈 어디 마음껏 써봐. 정오쯤 되었을까요? 조용하던 거실에서 신우이 지연의 비명 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지연은 백화점 카드센터에서 온 전화를 붙잡고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죠. 뭐라고요? 승인 거절이라니요. 제 카드 한도가 얼마나 높은데. 어제까지만 해도 잘 썼단 말이에요. 다시 확인해 보세요. 하지만 수신기 너머에서는 기계적인 대답만 돌아왔어요. 카드가 해지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죠. 지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거실에서 낮잠을 자던 순자를 흔들어 깨웠어요. 엄마 큰일 났어. 미쳤나 봐. 카드를 다 해지했대. 백화점에서 방금 전화 왔어. 할부 결제가 안 된다고. 뭐? 해지를 해? 아니, 그 미련한 년이 감히 누굴 죽이려고 카드를 끊어. 순자가 벌떡 일어나 자기 휴대폰을 확인한 순간 경악스러운 문자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관리비 미납 독촉, 전기세 자동이체 실패, 휴대폰 요금 연체로 인한 정지 예고, 심지어 순자가 가입해둔 수십 개의 보험료까지 전부 미납 처리되었다는 알림이 단말기를 가득 채웠죠. 이게 무슨 일이야? 김정희 인연이 진짜 작정을 했구나. 순자가 미친 듯이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건 고객님이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차가운 기계음 뿐이었어요. 순자는 거실을 서성이며 10번, 20번 전화를 걸었지만 정희는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죠. 오후 2시가 되자 관리사무소에서 마지막 경고 전화가 걸려왔어요. 403호 박순자님이죠? 관리비가 벌써 3개월째 연체인데 오늘 오전부로 자동이체까지 해지됐네요. 오늘 오후 5시까지 직접 방문해서 수납 안 하시면 규정대로 단수 조치 들어갑니다. 물 끊긴다고요. 아시겠어요? 단수요? 여보세요? 관리소장님. 아유, 잠깐만요. 전화는 무정하게 끊겼고 순자의 안색은 흑빛이 되었어요. 지연은 옆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울먹였죠. 엄마 어떡해? 나 휴대폰 정지되면 친구들도 못 만나고 가방 결제도 못 하잖아. 언니가 진짜 우리 다 죽이려나 봐. 닥치고 있어. 내가 지금 머리가 터질 것 같으니까. 오후 4시 술 기운이 가시지 않은 얼굴로 집에 들어온 성우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성우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소리를 질러댔죠. 엄마, 내 휴대폰 왜 이래? 왜 전화가 안 걸리냐고. 나 지금 중요한 약속 있는데 연락이 안 돼서 미치겠어. 네 와이프한테 가서 물어봐. 그 지독한 년이 카드고 뭐고 싹 다 끊어버렸어. 집안 꼴이 지금 풍비박산 났다고. 순자의 고함에 성우는 멍하니 휴대폰을 들여다봤어요. 정말로 수신과 발신이 모두 차단되어 있었죠. 성우는 부들부들 떨며 정희에게 야, 장난해?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집으로 와서 카드 다시 살려놔. 이거 범죄인 거 몰라? 라고 독서를 퍼붓는 문자를 보냈지만 정희에게선 아무런 대답도 없었어요. 저녁 7시 마침내 정희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거실에 모여있던 세 식구가 마치 굶주린 늑대들처럼 정희에게 달려들었죠. 아, 김정희, 너 미쳤어? 네가 뭔데 우리 집 생활비를 다 끊어. 너 오늘 죽고 싶어서 환장했니? 순자가 정희의 머리채를 잡으려 들자 정희는 차가운 눈빛으로 순자의 손목을 획 낚아채 던져버렸어요. 평소답지 않은 정희의 힘에 순자가 소파 위로 나동그라졌죠. 제 명의의 카드를 제가 해지했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그동안 제 월급 몽땅 털어서 당신들 사치 부리고 도박 같은 투자하는 거
먹여 살려줬으면 됐잖아요. 이제 내 돈 단 한 푼도 당신들 입으로 안 들어가요. 여보, 말이 너무 심하잖아. 가족끼리 어떻게 이래? 당장 카드 복구시켜. 내 체면이 뭐가 돼? 성우가 씩씩거리며 다가오자 정희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가방 속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거실 테이블 위로 던졌어요. 체면? 당신 같은 인간한테 체면이라는 게 있었어? 여기 봐. 당신이 그 잘난 친구 누나랑 모텔 드나들면서 내 카드로 술 처먹고 명품 사준 영수증이랑 사진 20장이야. 탐정이 아주 선명하게 찍어왔더라고. 봉투가 터지며 성우가 다른 여자와 껴안고 웃고 있는 적나라한 사진들이 거실 바닥에 흩뿌려졌어요. 순자와 지연은 경악하며 사진을 집어들었고 성우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입을 벙긋거렸죠. 이거 합성이야. 오해라고. 정희야, 내 말 좀 들어봐. 오해? 그럼 법정에 가서 판사님한테 오해라고 해봐. 상간녀 소장도 오늘 같이 보냈으니까 조만간 연락할 거야. 그리고 이 집 관리비랑 휴대폰 요금 당신들이 직접 내. 난 오늘부로 이 집에서 나갈 거니까. 순자가 정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울며 불며 소리쳤죠. 정희야, 내가 잘못했다. 아니, 일단 물은 나오게 해야 할 거 아니야. 돈 좀 빌려줘. 우리가 어떻게 사니? 어머님, 제가 그랬죠? 저밖에 없다고. 이제 저 없으니까 당신들이 그렇게 잘난 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아, 그리고 이 집 담보대출 이자도 제 계좌에서 나갔는데 그것도 끊었으니까 곧 경매예고 통지서 날아올 거예요. 기대하세요. 정희는 차갑게 말을 내뱉고는 현관문을 쾅 닫고 나섰어요. 등 뒤에서 성우의 고함과 순자의 비명, 그리고 물이 끊겨 나오지 않는 화장실에서 지연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정희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긴 시댁 구석에서 10년간 정의를 빨아먹던 기생충들이 마침내 서로를 탓하며 찢어지기 시작하는 밤이었어요. 정희는 시원한 밤 공기를 마시며 엑셀러레이터를 밟았어요. 이제 진짜 복수는 지금부터였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 집에 들른 정희는 10년의 세월이 무색하리만큼 가방 하나를 들고 안방에서 나왔어요. 옷 몇 벌과 인감도장, 그리고 시댁의 추악한 진실이 담긴 USB와 서류 뭉치들만 챙겼죠. 거실은 기괴할 정도로 조용했어요. 어제 물이 끊기고 카드가 정지되어 난리를 치던 식구들은 피곤에 지쳐 죽은 듯 잠들어 있었죠. 정희는 현관에 서서 신발을 신으며 집안을 마지막으로 훑어보았어요. 10년 전 이 집에 처음 들어오던 날의 설렘은 간데없고 오직 썩은 냄새 진동하는 가난과 이기심만 가득한 공간이었죠. 10년이나 버텼으면 됐어. 이제 너희들끼리 마음껏 뜯어먹고 살아봐. 정희는 소리 없이 문을 열고 나갔어요. 도어록이 잠기는 띠릭 소리가 마치 정희의 인생에서 시댁이라는 오점을 지워버리는 소리처럼 경쾌하게 들렸죠.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가속 페달을 밟았어요. 백미러 속에서 지옥 같던 아파트가 점점 작아지더니 마침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오전 9시, 평소라면 정희가 차려놓은 따뜻한 국과 밥을 먹었을 시간이지만 오늘 순자의 아침은 정희를 향한 고함으로 시작되었어요. 아, 김정희, 너 지금 몇 시인데 아직도 잠만 자는 거야? 배고프니까 빨리 나와서 국이나 끓여. 대답이 없자 순자는 짜증스럽게 정희의 방문을 발로 찼어요. 문이 힘없이 열렸고 그 안은 차갑게 식어 있었죠. 옷장은 텅 비어 있었고 화장대 위는 먼지만 내려앉아 있었어요. 짐을 싸서 나갔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순자의 비명이 아파트 천장을 뚫고 나갔습니다.
이게 뭐야? 성호야, 지연아, 빨리 나와봐. 인연이 진짜 집을 나갔어. 짐 싸서 튀었다고. 비명에 놀라 튀어나온 성호와 지연은 텅 빈 방을 보고 사색이 되었어요. 성호는 미친 듯이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죠. 하지만 신호음만 무정하게 울릴 뿐 정희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30분 만에 부재중 전화가 60통을 넘어갔지만 정희의 대답은 침묵뿐이었죠. 엄마 어떡해? 언니 없으면. 우리 오늘 당장 밥은 어떻게 먹고 물은 어떻게 해? 전기세는 또 어쩌고. 지연이 울먹이자 순자가 얼굴을 붉히며 소리를 질렀어요. 닥쳐. 인연이 어디 가겠어? 그래봤자 지우 엄마인데. 지우 생각해서라도 기어들어오게 되어 있어. 하지만 순자의 호언장담은 1시간도 못 가 무너졌어요. 오전 10시 현관 초인종이 거칠게 울렸거든요. 문을 열자 검은 정장을 입은 덩치 큰 남자 둘이 서 있었죠. 박순자 씨, 저축은행 채권 회수팀입니다. 투자금 3천만 원에 연체 이자 500만 원, 총 3,500만 원 지금 당장 상환하세요. 오늘 안으로 처리 안 되면 이 집 유채동산 압류 들어갑니다. 아니, 저기, 며느리가 지금 잠깐 외출해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순자가 사색이 되어 변명했지만 남자들은 코웃음을 쳤어요. 며느리? 김정혜 씨요? 그분 아까 저희 팀이랑 통화 끝났습니다. 본인은 사기에 의한 강압적인 보증이라며 법원에 보증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접수하겠다고 하시던데요. 더 이상 본인한테 연락하지 말라면서요. 순자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정의가 단순히 가출한 게 아니라 아예 법적으로 시댁과 선을 긋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은 거죠. 남자들은 집 안으로 들어와 거실 소파며 TV에 빨간 압류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지연이 비명을 지르며 말렸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죠. 정오가 되자 빚쟁이들의 전화가 빗발쳤어요. 순자가 여기저기서 끌어다 쓴 사채며 친구들에게 사기친 투자금 독촉이 한꺼번에 터진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관리실에서도 최후 통보가 왔죠. 403호, 오늘 오후 4시까지. 미납금 안 내면 단수 조치에 이어 단정까지 들어갑니다. 전기도 끊긴다고요. 순자는 주저앉아 성호의 다리를 붙잡고 울부짖었어요. 성호야, 네 마누라한테 빨리 전화해. 빌어라. 일단 와서 이불부터 끄라고 해. 나 감옥 가게 생겼어. 성우가 떨리는 손으로 다시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십 번의 시도 끝에 마침내 정희가 전화를 받았죠. 성우는 비굴하게 소리를 낮추어 빌기 시작했어요. 여보, 제발 한 번만 살려줘. 지금 집에 빚쟁이들 들이닥쳐서 빨간 딱지 붙이고 난리도 아니야. 당신 보증 무효 소송은 또 뭐야? 우리 가족이잖아. 제발 돌아와서 정리 좀 해줘. 수신기 너머로 정희의 차가운 코웃음 소리가 들렸어요. 가족? 당신 입에서 가족이라는 말이 참 쉽게도 나오네. 내 카드로 다른 여자랑 호텔 가서 놀아나던 그 입으로 가족을 찾아? 그리고 어머님한테 전해. 그동안 내 월급 가로채서 쓴 거, 투자 사기 증거 다 모아서 고소장 접수했으니까 조만간 경찰서에서 보자고. 여보, 그래도 지우 생각은 해야지. 지우가 이 꼴 보면 뭐라고 하겠어. 성우가 마지막 수단으로 자식 이름을 팔자 정희의 목소리가 서슬 퍼렇게 변했어요. 지우? 지우는 이미 나랑 같이 있어. 오늘 아침 일찍 지우 데리고 나와서 전학 절차 밟는 중이야. 지우가 그러더라. 자기도 그런 아빠랑 할머니 싫다고. 그러니까 지우 팔 생각하지 마. 당신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어두운 데서 촛불이나 켜고 잘 버텨봐. 전화가 뚝 끊겼어요.
그와 동시에 거실 천장의 전등이 깜빡거리더니 완전히 꺼져버렸어요. TV도 냉장고의 웅웅거리는 소리도 일순간 멈췄죠. 반전이 된 거였어요. 엄마, 불 꺼졌어. 물도 안 나와. 무서워, 엄마. 지연이 어둠 속에서 울부짖었고 순자는 바닥을 치며 통곡했어요. 하지만 그들을 도와줄 정의는 이제 세상 어디에도 없었죠. 10년간 정의의 피를 빨아먹으며 호의호식하던 기생충들이 마침내 빛 한 점 없는 어둠 속에 갇힌 밤이었어요. 새벽의 차가운 공기 대신 통유리 너머로 쏟아지는 따스한 햇살이 정의의 얼굴을 비췄어요. 정의는 새로 구한 오피스텔 침대에서 천천히 기지개를 켰죠.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뼈가 시리도록 달콤한 평화였어요. 협탁 위 휴대폰 화면에는 부재중 전화가 200통, 읽지 않은 문자가 300건을 넘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정의는 단 한 통도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저 향긋한 커피 한 잔을 내려 창밖에 탁 트인 도심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의졸였죠. 세상이 이렇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네. 그동안 나는 왜 그 지옥 속에서 숨이 막혀 죽어가고 있었을까? 정의는 가벼운 몸짓으로 옷을 갈아입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이미 며칠 전부터 준비해온 모든 서류를 챙긴 채였죠. 중년의 여성 변호사는 정의가 내민 두툼한 서류 뭉치를 꼼꼼히 훑어보더니 안경을 고쳤으며 감탄 섞인 미소를 지었어요. 김정희 씨, 자료가 정말 완벽합니다. 남편의 외도 사진부터 블랙박스 음성, 그리고 시어머니 박순자 씨의 투자 사기 정황이 담긴 녹취록까지. 이 정도면 이혼 소송은 물론이고 양육권, 위자료 청구도 100% 승소입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신용을 조직적으로 갈취한 정황은 형사 고소까지 충분히 고려해 볼 법하네요. 변호사님, 제가 가장 걱정되는 건 보증 문제예요. 그 3,400만 원이라는 돈을 정말 제가 다 짊어져야 하나요? 저는 그 돈 구경도 못 해봤거든요. 정의의 절박한 물음에 변호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죠. 걱정 마세요. 계약 당시 시어머니는 이미 심각한 연체 상태였고 이를 고의로 숨긴 채 며느리에게 보증을 강요했습니다. 이는 법률적으로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로 간주됩니다. 보증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통해 면제받을 수 있는 사안이에요. 오히려 그동안 강압적으로 지불하게 한 생활비와 대출 이자에 대해 역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정희 씨는 이제 그 사슬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정희는 10년 동안 가슴을 무겁게 짓눌러 왔던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마침내 가루가 되어 흩어지는 기분을 느꼈어요. 사무실을 나오는 정의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죠. 그 시각 암흑천지가 된 시댁 구석은 아비규환 그 자체였어요. 전기도 물도 끊긴 집안에서 썩은 음식 냄새가 진동했죠. 순자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으며 정의의 이름을 연신 욕설과 함께 내뱉고 있었어요. 그때 지연이 커다란 캐리어를 질질 끌고 방에서 나왔죠. 엄마, 저 도저히 못 참겠어요. 친구 집으로 갈래요. 여기 있다가는 냄새나고 더러워서 숨 막혀 죽을 것 같아요. 내 피부 다 망가지는 거 안 보여? 뭐,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너까지 나가면 이 들이닥치는 빚쟁이들을 나 혼자 다 감당하라고? 못 간다. 절대로 못 가. 네가 나가면 나는 누구 돈으로 밥을 먹어. 순자가 지연의 다리를 붙잡고 비굴하게 늘어졌지만 지연은 차갑게 발로 뿌리치며 쏘아붙였어요. 엄마가 애초에 그 사기꾼한테 돈만 안 갖다 바쳤어도 이 꼴 안 났잖아요. 왜 며느리 하나 못 잡아서 집구석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 다 엄마 탓이니까 엄마가 알아서 하세요.
나는 내 인생 살러갈 거니까 잡지 마. 지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10년 동안 정의의 피땀 어린 돈으로 명품을 휘감고 거드름을 피우던 신우이의 마지막 모습은 추하기 짝이 없었죠. 홀로 남겨진 순자는 방 구석에서 덜덜 떨며 기어나온 아들 성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성호야, 네 마누라 당장 잡아와. 무릎을 꿇든 빌든 가서 발가락이라도 하차서 데려오라고. 이 집 넘어가게 생겼단 말이야. 내가 무슨 수로 데려와요. 전화도 안 받고 주소도 모르는데. 그리고 엄마가 시켰잖아요. 정이 순진하니까 적당히 구슬려서 돈 빼먹으라고. 이게 다 엄마가 시킨 대로 하다가 벌어진 일이라고요. 성호는 오히려 순자를 거칠게 밀쳐내며 고함을 질렀어요. 10년 동안 정이라는 거대한 기둥에 기생하며 공생하던 모자는 이제 서로를 짐승처럼 헐뜯으며 찢어지기 시작했죠. 결국 성호마저 나도 살 길 찾아야 하니까 찾지 마세요. 라며 짐을 싸서 도망치듯 집을 나갔어요. 텅 빈 거실, 단전되어 얼음장처럼 차가운 바닥에 홀로 남은 순자는 어둠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다들 나를 버려. 김정희, 이 독한 년. 너 때문에 내 집안이 풍비박산 났어. 순자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며느리의 인생을 어떻게 짓밟았는지, 그 고귀한 노동의 대가를 어떻게 갈취했는지, 기억조차 못하는 사람처럼 오직 남탓만 하며 통곡했죠. 일주일 뒤 친구 집 소파를 전전하던 성호에게 법원의 등기 우편이 도착했어요. 이혼 소장과 함께 위자료 3천만 원 청구서, 그리고 상간녀 소송 고지서까지 한꺼번에 날아온 것이었죠. 성호는 사색이 되어 정희에게 수백 번 전화를 건 끝에 간신히 연결이 되자 울며불며 비굴하게 빌기 시작했어요. 여보, 제발 한 번만 살려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 지금 돈 한 푼도 없어서 편의점 컵라면으로 끼니 때우고 있어. 위자료 3천만 원이 어디 있어? 우리 지우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취하해줘. 응? 실수라고 했지? 그 실수의 대가가 얼마나 잔혹한지 이제 당신 몸으로 직접 겪어봐. 지우는 이미 당신 같은 아빠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이름 올리지 말고. 그리고 어머님 집은 오늘자로 경매 공고 떴더라. 이제 진짜 당신들 식구답게 길거리에서 한번 살아봐. 그 잘난 인맥 관리나 하면서 말이야. 정희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고 유심칩을 꺼내 가위로 잘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요. 이제 그들의 비명도 추잡한 구걸도 정희의 인생에 다시는 들리지 않게 되었죠. 한 달 후 정희는 자신의 이름을 내건 정희 디자인 도배 사무실을 열었어요. 10년 동안 현장에서 다져온 정직한 실력을 알아본 거래처 사장님들이 줄을 서서 일감을 맡겼죠. 정희는 하얀새 벽지에 풀을 바르며 나지막이 노래를 흥얼거렸어요. 복수는 시끄럽게 터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용하게 완성되는 거였네. 정희는 더 이상 고단한 며느리도 시댁의 돈을 찍어내는 기계도 아니었어요. 오직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성을 쌓아가는 당당하고 아름다운 여성으로 다시 태어난 거였죠. 시댁 식구들은 이제 서로를 원수처럼 증오하며 뿔뿔이 흩어져 밑바닥 인생을 전전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지만 정희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어요. 맑고 높은 가을 하늘 아래 정희의 새로운 인생이 이제 막 찬란하고 눈부시게 시작되고 있었으니까요. 재밌게들 보셨나요? 이 사연을 정리하며 가장 가슴이 시렸던 부분은 주인공 정희가 흘린 10년의 눈물이었어요. 우리 주변에는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타인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정희의 시댁 식구들이 보여준 행태는
단순한 이기심을 넘어 한 인간의 존엄을 밟고 일어선 명백한 폭력이었죠. 하지만 정의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녀가 보여준 복수가 그토록 통쾌했던 이유는 상대와 똑같이 진흙탕에서 싸우지 않고 자신이 가진 성실함과 기록이라는 무기로 그들의 숨통을 조용히 끊어냈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 대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인내라는 미덕도 나를 지켜줄 수 있을 때 비로소 빛나는 법이죠. 나를 갉아먹는 관계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 구조적 악일 뿐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해요. 정의가 가위를 들어 카드를 자르고 서류를 챙겨 집을 나선 순간은 단순한 가출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구원한 독립이었어요. 여러분의 선의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정의처럼 차가운 침묵과 철저한 계산으로 맞서시길 바랄게요. 진정한 승리는 소란스러운 외침이 아니라 나 자신의 삶이 찬란하게 빛날 때 완성되는 법이니까요. 참는 게 미덕인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자신의 삶을 당당히 되찾은 정의의 새로운 시작을 댓글로 함께 응원해 주세요. 지금 바로 구독 혹은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내일 모레 사연은 더 짜릿하고 재밌게 써볼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